2020 대학 좀 가자 윤리학 사상. 오늘 5번째 시간을 맞아서 여러분 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항상 또 명언 하나 읽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땡땡적인 열정이다. 뭘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열정이다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남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불태워 보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또 그 열정이 금방 식어버린 또 남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그래서 처음에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지속적인 마음, 지속적인 열정을 갖고 올해 입시를 또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노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한번 교과서 보시면서 노자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73쪽 펴볼까요, 여러분? 73쪽. 네, 피셨죠? 네, 73쪽 피셨습니다. 노자에 대해서 한번 백수할까요, 노자? 네, 노자는요, 도를 주장했죠, 도. 그래서 도는 천지 만물을 낳는 근원이자 자연을 생성 운행하는 원리이다라고 했고요. 네, 뒷장 볼까요? 그래서 육아에서 당시 사회 혼란책으로 제시했던 인위적인 덕목, 인의 예지 같은 덕목이 오히려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위자연의 삶을 주장했죠.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삶, 무위자연을 주장했고요. 두 번째 방법, 물과 같은 사람이 되자 무슨 약수? 그렇죠. 상선약수를 주장했죠. 상선약수.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고 싸우지 않는 덕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이를 본받아 겸허, 즉 겸손한 자세, 그리고 부쟁의 덕, 다투지 않는 덕을 지녀야 한다고 이렇게 또 노자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덕을 지닌 사람을 노자는 이상적인 인간을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성인. 정치 얘기에 대해서 노자의 정치사상은요, 무위의 정치사상을 주장했죠. 무위의 정치사상. 무위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억지로 일을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 이상한 제도, 규칙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무지하고 이것저것 가르치게 하지 말라고 하고요. 무욕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욕심을 갖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스럽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 노자의 입장이고요. 노자가 추구한 이상사회를 또 소국가민이라고 합니다. 소국가민. 부국강병 추구하지 않는 걸. 어떤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고 소박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적인 삶, 즉 자족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 노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 즉 소국가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 노자를 배웠으니까 이제 두 번째 도가사상 바로 장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장자, 이제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장자는요, 2016년, 2017년 수능에 나가게 됐습니다. 어떤 게 나왔으면 되냐? 재물이 나왔고요, 재물. 두 번째는 그 장자의 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재물, 덕, 이런 게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에 나올 때는요, 노자랑 장자랑 같이 지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장자 개인적으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단독적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노자랑 장자랑 같이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가사상이랑 유가사상이랑 같이 이렇게 또 비교해서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자의 사상과 장자의 사상 같이 비교해서 나오는 사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오프라인 개학 때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또 비교해가면서 또 문제풀이 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대요.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은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한다고 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 너 왜 한국말이 이상하게 하냐? 애들아, 그러지 마. 나는 이거 먹지 못해.
얼마나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네. 여러분 그 주변에 혹시 다문화 학생을 본 적이 있나요? 또 친구를 본 적이 있나요? 네. 그 친구를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야. 쟤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야. 쟤는 뭔가 좀 피부 색깔이 우리랑 좀 뭔가 다른데 제가 좀 말하는 게 뭔가 우리랑 좀 다른데 이렇게 또 편견을 갖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요. 성형수술 요즘 열풍 많이 일어나죠. 성형수술. 여러분, 성형수술을 왜 할까요, 여러분? 뭐 취업을 잘 되기 위해서, 단순히 이뻐지기 위해서, 아니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 이 성형수술에 대해서 장자는 또 어떤 입장인지를 또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해볼까요? 장자 시대에는요, 사회 혼란스러운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편견에서 비롯되는 분별을 그 당시에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을 그 당시에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분별의 의미는요, 뭐 구별이랑 봤을 때 구별. 나와 그 상대는 뭔가 다르다라는 게 구별, 분별의 의미가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요. 남녀 성차별도 이런 원인이 이런 이유 말이 되겠죠. 뭐 여자라서 뭐 대우해줘야 된다, 남자라서 뭐 대우해줘야 된다. 자기중심적 편견 아닌가요? 예. 남자는 힘이 더 세다, 여자는 힘이 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직장 내에서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여자는 뭔가 수동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게 자기 다 편견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뭔가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말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과거 세대의 그런 편견 때문에 분별하는 경우도 있죠. 샘 오치리가 어떤 TV에 나와서 까만 땡땡은 한국에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쟤는 뭔가 좀 냄새날 것 같아. 쟤는 뭔가 그럴 것 같아라는 우리나라 편견에서 또 그 흑인들을 분별하곤 하죠. 이런 자기중심적에서 비롯된 분별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장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분별을 없애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장자사상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장자사상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 노자가 주장한 것처럼 장자도 도를 주장했어요. 근데 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도의 관점에서 모든 만물은 평등하게 바라보자라는 게 장자사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똑같은 사람이다, 평등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흑인, 백인, 황인, 뭐 모든 피부 색깔의 인종은요 다 똑같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는 게 그 장자사상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선생님이 이거를 만물은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는 게 또 장자사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피부 색깔이 하얗든 간에 검 간에 키가 작든 크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종교를 갖지 않았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든 거는요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살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을 늙어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자기 외모가 뭔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성형을 하다 보면은 그게 한두 번이면 되겠지만 어때요? 사람이 욕심에 끝이 있나요? 없나요? 그쵸? 끝이 없죠. 막 더 눈을 고치고 싶으면 코도 고치게 되고 코도 고치게 되면 막 입술도 고치게 되고 입술도 고치게 되면 막 얼굴 윤곽도 고치게 되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지는 경우가 많겠죠. 성형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장자는요, 아니다. 그냥 자기 삶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행복이다. 라는 게 장자사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또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 있어요. 재물. 네, 재물. 필기해 볼까요? 재물. 재물의 재는요, 가지런할 할 재예요. 가지런할 재. 가지런할 재. 그럼 물은 모든 만물 할 때 물을 만물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가지런하다는 게 의미 되겠습니다. 가지런하다. 모든 사건, 사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경지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게 재물이 되겠습니다. 오렌지 중에 큰 오렌지도 있지만 작은 오렌지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지만 분명 또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네. 키가 크다고 유능하다? 키가 작다고 부족하다? 전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모든 거는 다 평등한 경제에서 만물을 바라보자는 게 재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어떤 거야? 다 다르죠. 모양도 다 다르죠. 하지만 결국 뭔가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거예요. 예. 이것도 재물의 의미, 다 평등한 경제에서 바라본다는 게 또 이런 그림과 연관시킬 수 있고요. 어때요, 여러분? 피부 색깔이 검었든 하얗든 여자든 남자든 안경을 썼든 안 썼든 종교가 어떤 종교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다 평등한 경지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재물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바라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75쪽에 고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인의에 반대하는 장자의 우화. 우리 기억나죠? 인의에 대해서 장자는 도가사상은요, 인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뭘 주장했죠? 그렇죠. 무슨 위? 무위를 주장했죠. 건들지 말라. 무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는 인간을 억압하는 인위적인 사회 제도나 도덕 규범을 우화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어주어도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잘라주어도 아픔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늘릴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까닭이 없다. 인의가 사람들에게 본래 특성이 있겠는가? 인을 갖춘 사람들 괴로움이 얼마나 있겠는가? 인은 말하는 아까 뭐였죠? 그래서 유교에서 주장한 인위적인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제도 같은 거. 장자는 말한 것처럼 오리가 다리가 짧다고 해서 길게 늘어주면 얼마나 또 늘어주는데 그 괴로움이 따르겠어요. 마찬가지로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잘라주면 또 그 반에 또 아픔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자연스럽게 본성대로 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장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이라 하겠습니다. 생각해볼까요? 인간을 만든 제도, 규범이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제도나 규범이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지만 오히려 인간이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더 화가 난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프라인 계약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오히려 다 이런 제도, 이런 규칙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불행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는다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프라인 계약 때 꼭 만나서 이걸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또 장자가 추구하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어떤 삶? 소요라는 삶을 추구했어요. 소요. 읽어볼까요? 부귀, 명예 등 외물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정신적 자유의 경지.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 했습니다. 네. 돈이 많든 적든 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이런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버지 않고 그냥 평소에 그 정신적 자유 경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TV에서 보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있죠. 근데 거기에는 연예인들이 TV 속 그 프로그램에서는 엄청 화려하고 막 진짜 멋있게 사는데 집에서는 어떤가요?
그렇죠.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은 그냥 막 진짜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평범한 옷을 입고 그냥 누구나 평범하게 그렇게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예. 그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진짜 다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소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는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장자가 추구하는. 그래서 소유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면 아까 말한 재물,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소유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진에 봐서 이 여학생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청소를 할 것 같죠? 첫 번째 방법은 심재 되겠습니다. 심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를 심재라고 합니다. 심재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는요, 우리가 그 촛불이 다 타면 뭐가 남죠? 재가 남죠.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 안 좋은 찌꺼기들이 다 청소를 통해서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재물과 소유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여기는 지금 잘못 안 나왔는데 잠시만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좌망이 있습니다. 좌망. 네. 좌망. 좌망은요,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욕망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를 좌망이라고 했습니다. 좌망. 예. 그래서 어떤 지문에 조용히 앉아서 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좌망을 기억하시면 앉을 자 있죠. 그리고 잊을망. 그래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수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버리냐? 내 안의 욕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바로 좌망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재, 그리고 좌망,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물과 소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무엇인지 볼까요, 여러분? 진인은요, 자연과 하나 되는 사람을 진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지인은요,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그 지식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지식. 이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다른 또, 분별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인.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펭수가 한번 장자 입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세요. 다 똑같다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깊어질수록 힘있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도 친절하고 자비로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해민 스님이라는 그 스님께서 얘기한 말인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다 똑같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뭔가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그 앞에서 오히려 저는 당당해질 수 있고 좀 주변에서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저 친구를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입장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평등하게 바라보면은 결국 누가 행복해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장자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